여러분,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무엇인지 아나요? 오늘 그 수를 선생님이랑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3번 곱한다 라는 것은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으로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5가 되는 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거듭제곱 근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제곱부터 알아볼게요. A를 2번 곱하면 A제곱, A를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 A를 4번 곱하면 A의 4제곱.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A는 A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기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위에 있는 작은 n을 지수, 요 밑에 있는 값을 밑, A를 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제곱에 근이라는 단어만 추가된 거듭제곱 근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근이 뜻하는 거는요. 뿌리 근, 근원을 찾아가는 게 되고요. 또는 방정식의 해, 우리 방정식의 근이라는 용어를 썼었던 거 기억하죠? 그 용어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자, 2번 곱해서 5가 되는 수, 우리는 이 x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맞아요. 루트 5. 이 끝이 아니죠?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얘의 이름이 바로 5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걸 확장해서 3번 곱해서 5가 되는 x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 4번 곱해서 5가 되는 x를 구할 건데요. 이 x들이 바로 모두 다 5의 거듭제곱근이 돼요. 거듭제곱해서 5가 되는 뿌리들이 되는 거죠. 3번 곱해서 5가 되는 친구는 5의 세제곱근, 4번 곱해서 5가 되는 친구는 5의 네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값들을 구해볼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또는 뭐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x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3을 써서 세제곱근 5, 작은 4를 써서 네제곱근 5, 마이너스 네제곱근 5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바로 세제곱근 5 얘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 거냐면요. x에다 1 집어넣어 볼까요? 3번 곱해서 1이 되니까 얘는 1보다 크겠네요. 2를 집어넣어 보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이 값은 분명 2보다 작습니다. 1. 얼마 하는 값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수는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2개가 더 있습니다. 즉 3개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범위 내에서 3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4차 방정식은 그럼 4개의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5의 제곱근은 제곱한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2개,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은 일반적으로 4개다. 5제곱근은 그렇다면 5개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n번 곱해서 5가 되는 수, 우리는 이 x를 바로 거듭제곱근이다, 5의 n제곱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제곱근은 바로 n번 곱해서 5가 되는 수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n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n개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n제곱근 5를 포함해서 5의 n제곱근은 총 n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네모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숫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x세제곱은 5이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3번 곱해서 1이 되는 이 x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1의 세제곱근이 되겠네요. 진짜 3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좌변으로 넘기면 x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은 0이다 라고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식 중에서 x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떠올리고 이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x-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할 수 있겠네요. 왼쪽은 x는 1이다가 되고요. 오른쪽이 0이 되려면 근의 공식을 적용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정리해주면 복소수 i를 이용해서 예 또는 예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1의 세제곱근이 진짜로 3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요? x세제곱이 5만 돼도 이거 인수분해 하기가 힘들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건데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실수인 거듭 제곱근만 주로 많이 구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바로 이 문제처럼요.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하는 문제들이 진짜 모든 거듭 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보다 더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n제곱근은 n번 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되니까요. 세제곱근은 3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를 구해야 되겠죠.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x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인 것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이죠. 그 다음 세제곱근이니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인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625의 4제곱근입니다. 4제곱근이니까 4번 곱해서 625가 되는 실수인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625는 5의 4제곱이 되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625의 4제곱근은 5가 됩니다. 자, x의 6제곱은 729가 되도록 하는 값. 729는 3의 6제곱이니까 6제곱근은 x는 바로 3. 이렇게 풀면 틀려요. 무엇이 틀렸을까요? 바로 n제곱근에서 이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의 값이 나오잖아요. 4제곱근이니까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5도 있어요. 6번 제곱해서 729가 되는 x는 마이너스 3도 있습니다. 이렇게 짝수 제곱근일 때는 2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즉, 실수인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때는 개수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 배워야 되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에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지금부터 지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의 실수인 거듭 제곱근의 개수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x세제곱이 5가 나올 때 x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프 상에서 보면 y가 5일 때 대응되는 x값은 1개가 있구나. 자, 이 점, 바로 1개의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x제곱이 5가 되는 점, 그래프 상에서 y값이 5가 되는 점은 바로 2개. x가 양수일 때 하나, x가 음수일 때 하나,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제곱은 a이다. 이 방정식에서의 이 x가 바로 a의 실수인 n제곱근이 되겠죠. 그럼 이 x값은 어떻게, 즉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일단 a가 양수일 때 이 왼쪽에 있는 5의 값이 나오는 것처럼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보니까 자, n이 지수가 홀수일 때랑 그리고 지수가 짝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홀수일 때는 1개가 나왔죠. 이 1개의 값은 바로 n제곱근 a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세제곱근 5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짝수일 때는 자, 4제곱근 5, 마이너스 4제곱근 5 이렇게 2개가 나왔죠. 즉 짝수일 때, 지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5 말고 a가 양수일 때 말고 다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일단 a가 5, 즉 양수일 때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 선을 왔다 갔다 하면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유지가 되죠. 달라지는 점은 쭉 내려와서 이렇게 0일 때, 자, 이 결과값이 0일 때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바로 양쪽 다 한 개의 교점이 생기죠. 즉, 이 a가 0일 때는 대응되는 이 n제곱근, 즉 x의 값이 0 하나씩이구나, x가 0일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쭉 내려와서 결과값이 음수일 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값이 하나 그냥 예를 듭시다. 마이너스 5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 결과값이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교점, 자, y가 마이너스 5일 때 x값은 하나가 존재하죠. 이 하나의 값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x4제곱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에서 보면 x3제곱일 때는 교점이 1개였지만 x4제곱일 때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실수인 n제곱근에서 홀수 제곱근일 때는, 즉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1개.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즉 짝수 제곱근일 때는 2개일 수도, 1개일 수도, 0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A 값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을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까 실수인 홀수 제곱근은 항상 1개라고 했으니까, 자, 세제곱근 5 이렇게 써주고, 다섯제곱근도 5이 홀수니까 5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먼저 써줄 수가 있겠네요. 네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이니까 7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해야죠. 그럼 네제곱근 7 그리고 마이너스 네제곱근 7 이렇게 2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차근차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부터 5의 세제곱근은요,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물어보는 거죠. 6제곱근은 6번 곱해서 7이 되는 수, 마이너스 1의 네제곱근은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마지막 5제곱근은 5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개수는 각각 이 지수에 따라서 3개, 6개, 4개, 5개가 존재하죠.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죠. 복소수 범위까지 구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수인 세제곱근, 실수인 6제곱근 이렇게 단서를 붙여줌으로써 개수를 조금 줄여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실수인 세제곱근 첫 번째 줄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제곱근 5. 자, 읽을 때 세제곱근 5. 홀수 제곱근이니까 이거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루트 대신에 세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예요. 6제곱근 7.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 6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네. 그렇다면 풀마 2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조심해서 풀어야 되죠. 읽을 때는 마이너스 6제곱근 루트 대신에 6제곱근 이렇게 읽는 거예요. 6제곱근 7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실수인 4제곱근은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4제곱근 마이너스 1. B 틀려요. 짝수 제곱근일 때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써주고 5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개수는 1개, 이게 전부가 됩니다. 실수인 거듭 제곱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드디어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우리 레벨업 해서 2, 3번을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 뒤에서부터 식을 세우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할 때 이 A의 5제곱근, 즉 A를 5번 곱했을 때 3의 10제곱이 나오는 값을 A라고 했네요. 3의 10제곱은 3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결국 9의 5제곱이죠. 따라서 우리는 A가 9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대신 홀수인지 짝수인지 지금 보니까 5제곱근이면 홀수 제곱근이죠. 그럼 1개가 나오는 게 맞네요. 따라서 A가 9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볼게요. A 대신에 9의 4제곱근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4번 곱해서 거꾸로 9가 되는 값을 구하시오랑 똑같은 얘기죠.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올지 생각해 볼게요.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네모를 제곱해주면 얘는 바로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네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이죠. 제곱근 3. 그리고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제곱근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2개가 나온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답 실수인 것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가운데 있는 4제곱근 500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은 4번 곱해서 500이 되는 값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생각해 볼까요? 네모에 4를 집어넣어 보면 4의 4제곱은 256, 500보다 작네요.
5를 집어넣어보면 네모에 5의 대제곱은 625입니다. 그럼 네모는 4랑 5 사이의 값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4제곱근 500은 4와 5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4다 라고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내용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배운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거듭제곱근을 구했어요. 거듭제곱근에서의 근이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뿌리. 제곱해서 나오는 값, 그 뿌리를 근원을 찾는 거였고요. 또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고도 볼 수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됐던 3번 곱해서 5가 나오는 값은 바로 5의 세제곱근이었죠. 식으로 세워주면은 3번 곱해서 5가 된다. 그 값을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의 세제곱은 5다. 네모 안에 들어오는 근, 해를 구하는 게 바로 거듭제곱근이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오는 뿌리, 네모 안에 들어올 해를 구하는 게 거듭제곱근이었죠. 그런데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실수인 세제곱근이다 라고 말을 붙여주고 개수를 좀 줄여서 생각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실수인 세제곱근은요, 바로 세제곱근 5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세제곱근은 홀수이기 때문에 1개, 홀수제곱근이기 때문에 1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됐던 오늘의 범위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제곱근 5 이 친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